가끔 선로를 나가면 안 될까요? 토비가 잘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요. 제석장 감독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메이비스는 선로를 달리게 됐어요. 사장님께 칭찬도 듣고 선로도 달리게 되고 메이비스는 더할 수 없이 기뻤어요. 메이비스는 그 진짜 레니아와 스칼로이가 오가는 철길은 소도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길이었어요. 별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아름다운 철길을 지났죠. 그런데 강 위에 놓인 다리들 중 낡은 나무다리 하나가 폭풍우 때문에 중간쯤이 끊겨 있었어요.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달리던 스칼로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다리에 들어섰죠. 그러다 다리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레니아가 와서 스칼로이를 끌어내렸어요. 며칠 후 사장님이 둘을 찾아오셨죠. 다리는 다 고쳤다. 그런데 거기 화물차가 남아있다는구나. 스칼로이, 네가 가서 끌어와라. 네, 알겠습니다. 스칼로이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스칼로이가 다리에 도착해보니 화물차는 건너편에 있었어요. 스칼로이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죠. 그러다 멈췄어요.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보는 순간 전에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죠. 스칼로이, 어서 가자. 이제 다리는 안전해. 하지만 스칼로이는 다리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스칼로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레니야, 우리가 가서 화물차를 끌어와야겠다. 스칼로이, 언제까지 그 다리를 피해서 다닐 수는 없어. 레니아가 말했어요. 그 후로 레니아는 스칼로이의 짐까지 싣고 다녔어요. 내일 아침 레니아는 화물차에 짐을 가득 싣고 다리를 건너야 했죠. 결국 사장님이 스칼로이를 찾아오셨어요. 계속 그 다리를 건너 다니지 않을 거면 화물차 정리나 해. 난 말을 안 듣는 기관차는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스칼로이는 슬펐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레니아는 스칼로이가 끌 화물차들까지 끌었죠. 레니아는 칙칙폭폭 힘겹게 시골길을 지나 다리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만 다리 중간에서 보일러에 물이 떨어졌죠. 큰일이네. 스칼로이, 레니아가 다리 위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구나. 그럼 빨리 가서 도와줘야죠. 스칼로이는 곧 출발했어요.
무서웠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스칼로이는 천천히 다리로 들어섰어요. 다리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났고 강은 더더욱 깊어 보였죠. 친구를 구해야 돼. 스칼로이가 중얼거렸어요. 스칼로이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죠. 다리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스칼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스칼로이가 레니아를 끌어내기 시작했죠. 스칼로이 고마워. 넌 정말 용감한 기관차야. 스칼로이는 더 이상 다리가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기는커녕 다리를 건너는 게 즐겁기만 했죠. 여름 휴가를 맞아 소도섬을 찾은 사람들은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았어요. 바닷가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기구를 타고 섬을 관광할 수도 있었죠. 브라스 밴드 연주를 들을 수도 있었고요. 어느 날 에드워드가 아침부터 서둘렀어요. 스테프니에게 인사도 없이 그냥 갔죠. 토마스가 에드워드를 보고 물었어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혼자 웃어? 브라스 밴드를 태우러 갈 거거든. 내일 밤에 연주회가 있어. 수고해 에드워드. 토마스가 말했어요. 에드워드는 아름다운 연주를 빨리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브라스 밴드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에드워드는 기중기가 커다란 배에 보일러를 내리는 걸 보지 못했죠. 갑자기 기중기가 보일러를 빙 돌렸어요. 그 바람에 에드워드가 맞았죠. 크랭키가 그걸 봤어요. 하여튼 기관차들은 방해만 된다니까. 가여운 에드워드. 사장님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셨어요. 에드워드, 넌 정비소에 가야 하니까 브라스 밴드는 버티한테 맡겨야겠다. 에드워드는 슬펐어요. 그날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정비공들은 밤을 새워 에드워드를 수리했죠. 주룩주룩 내리는 빗소리에 에드워드 마음은 더더욱 울적해졌어요. 아침이 되자 사장님께서 오셨죠. 제발 저 좀 빨리 고쳐주세요. 에드워드가 애원했어요. 아무리 빨리 고쳐도 아무리 빨리 고쳐도 네가 브라스 밴드를 태우러 갈 수는 없어. 그 일은 버티에게 맡겨. 에드워드는 더 우울해졌어요. 버티는 브라스 밴드를 태우고 연주 회장으로 향했죠.
버티는 신이 나서 시골길을 달렸어요. 하지만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간밤에 내린 비 때문에 길이 물에 잠겼지 뭐예요. 버티는 지름길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진흙투성이었죠. 어떻게 하긴. 아이고. 버티의 바퀴들은 진흙에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쭉쭉 미끄러졌죠. 옴짝달싹 못하게 됐어. 버티는 빠져나가려 힘을 줬지만 바퀴들은 헛돌기만 하고 앞으로 나가질 못했어요. 브라스 밴드 단장이 말했죠. 어떻게든 연주에 맞춰 가야 되니까 악기로 신호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해 봅시다. 수리가 끝난 에드워드는 객차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웬 음악 소리지? 기관사가 물었어요. 저건 음악 소리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신호예요. 에드워드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브라스 밴드 단원들은 에드워드를 보자 뛰듯이 기뻐했죠. 버티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늦지 않게 연주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에드워드. 그날 밤 연주회는 대성공이었어요. 모두 아름다운 음악에 취했죠. 에드워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매일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바쁜 하루의 일이 끝나면 기관차들은 마음이 뿌듯하니 기뻤어요. 하지만 헨리는 달랐죠. 힘이 없어 보였어요. 헨리, 무슨 일 있어? 토마스가 물었어요. 보일러에서 자꾸 소리가 나. 보일러가 불만이 많은가 보군. 남의 속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에밀리는 헨리가 떠난 자리에 물이 흥건한 걸 보고 걱정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이 명령하셨죠. 토마스 헨리 버시, 석탄 화물차들을 모아서 부두로 가져가라. 네. 토마스와 버시는 곧장 떠났어요. 헨리는 두 기관차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헨리도 마지못해 출발했죠. 능력 있는 기관차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헨리는 석탄 공장으로 가는 내내 물을 흘렸어요. 그걸 본 에밀리는 전보다 더 걱정이 됐죠. 버시와 토마스가 헨리를 앞지르며 말했어요. 빨리 달려 헨리. 나도 그러고 싶지만 빨리 갈 수가 없어. 너 꿈을 대는 거야 헨리? 석탄 공장에 도착한 토마스와 버시는 짓궂은 계획을 세웠어요.
헨리가 우리보다 더 많은 화물차를 끌어야 돼요. 우리보다 크잖아요. 아유, 작업 반장은 둘의 말을 들었죠. 그 무렵 에밀리는 사장님께 헨리가 아픈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일러관이 새는 모양이구나. 내가 알아본다.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헨리가 석탄 공장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와 버지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내가 별로 안 좋은 걸 알 텐데 토마스랑 버시가 왜 이렇게 화물차를 많이 남겼을까요? 할 수 없지. 다 끌고 가는 수밖에. 헨리는 끄덕거리면서 길게 연결된 화물차를 힘겹게 끌었어요. 진짜 먹네. 헨리 기운내. 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헨리는 결국 멈추고 말았죠. 그때 에밀리가 나타났어요. 헨리 괜찮아? 아니 꼼짝을 못하겠어. 헨리의 화부가 화물차들과 연결된 고리를 풀자 에밀리가 헨리를 끌어주러 왔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에밀리. 마침내 에밀리와 헨리가 부두에 도착했어요. 에밀리 수고 많았다. 그리고 아프면서도 무거운 화물차들을 끝까지 끌려고 한 헨리도 수고 많았고. 토마스와 버시는 몸둘 바를 몰랐어요. 헨리 미안해. 네가 그렇게 아픈 줄은 몰랐어. 니들은 당장 가서 헨리가 끌던 화물차들이나 끌어와. 네, 알겠습니다. 헨리는 곧 아픈 데를 고치고 돌아왔어요. 헨리, 이제 다 고친 거야? 보일러관은 고쳤어. 하지만 내 바퀴들도 삐걱거리는데 거긴 살펴보지도 않더라고. 그래. 때가 되면 고쳐주겠지. 가요, 헨리. 헨리 괜찮니? 소도섬의 기관차들은 책임감 있고 믿음직하며 꼭 필요한 기관차란 말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가 가장 행복해했죠. 중요한 일은 자신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임스는 빨간색 칠이 늘 깨끗하면서도 화려하게 보이길 바랐어요. 어느 날 버시가 씻으러 오면서 투덜댔죠. 내 기저귀 막혔어. 버시는 막힌 걸 뚫으려고 힘을 줬어요. 그 바람에 고든이 칠을 뒤집었었죠. 에이, 에이, 이게 뭐야? 야, 버시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어요. 다들 내 옆에 얼씬도 마. 난 오늘 시장님을 모실 몸이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꿈 깨시고 먼저 몸이나 깨끗하게 닦으시지. 치. 고든은 씩씩대고 제임스는 여유만만하게 웃었어요. 결국 시장님을 모시게 된 제임스가 고든을 약올렸죠. 거든 나 좀 봐라. 어이 저 잘난 척. 사장님이 기관차들을 찾아오셨어요. 소도섬의 여왕을 모셔올 기관차 없나? 소도섬의 여왕이 누군데요?
낡은 침대인데 구멍이 나서 작업장으로 옮겨야 돼. 그런데 옮기다 더러워질 수도 있지. 그때 제임스가 돌아왔어요. 순간 고든이 기발한 생각을 해냈죠. 소도섬의 여왕을 모시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럼 중요하지. 자, 누가 모시겠니? 중요한 일은 제가 딱이죠. 제임스가 말했어요. 그럼 네가 해라. 여왕은 운하에 있어. 네, 고맙습니다. 고든은 자기 생각대로 된 게 너무나 기뻤어요. 소도섬의 여왕을 모시러 왔어요. 어디 계세요? 네가 찾는 게 바로 그거야. 제임스는 화가 치밀었어요. 이 낡은 배가 여왕이라고요? 고든이 날 더럽게 만들려고 술을 썼군. 하지만 난 절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어. 제임스는 소도섬의 여왕을 싣고 떠났어요. 작업장까지는 먼 길을 가야 했죠. 더러워지면 안 돼. 반짝반짝 깨끗해야 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낡은 배의 긴 물줄이 타이프에 부딪히려 했죠. 제임스는 진흙투성이가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더러워지면 안 돼. 반짝반짝 깨끗해야 돼. 일꾼들이 진흙을 치운 뒤 제임스는 출발. 재촉했어요. 제임스는 더러워질 수 있는 일을 깨끗하게 해냈죠. 다음. 돌아온 제임스는 더욱 잘난 척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니, 제임스? 난 늘 깨끗해. 내가 하는 일은 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때 허시가 채석장에서 돌아왔어요. 내 기저귀 또 막혔어. 조심해, 제임스. 모래가루가 사방으로 퍼졌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 제임스, 얼른 가서 씻어야겠다. 좋아. 하지만 씻고 나면 난 전보다 더 화려한 붉은색이 멋진 기관차가 될 거야. 아이고, 못 말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새 기관차가 어디론가 급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 기관차는 몹시 서둘렀죠. 시간이 늦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정확하게 정각에 도착했구나. 토마스와 버시는 힘이 넘쳐 보이는 멋진 기관차를 힐끔 쳐다봤어요. 이 기관차는 아서라고 하는데 앞으로 무거운 화물차들을 끌 거야. 난 아서야. 만나서 반가워. 아서는 무사고 기록을 갖고 있는 훌륭한 기관차란다. 토마스, 무사고 기록이 뭐야?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낸 적이 없다는 뜻이야, 버시. 새 기관차들은 일을 시작했어요. 토마스와 버시는 화물차들을 쿵쿵 밀어붙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재미있었거든요. 아서, 너도 우리처럼 해봐. 난 그런 짓 안 해. 아서는 짓궂은 장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서가 과일을 실은 화물차들을 밀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물차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 답답한 공생원이랑 과일을 나르려면 좀 지루하겠다. 어쩜 저렇게 버릇이 없다. 토마스도 아스를 놀려주고 싶었어요. 사장님은 화물차들이 노래하는 걸 싫어하셔. 못하게 막아야 돼. 말해줘서 고마워. 못하게 할게. 아스는 화물차들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물차들이 노래하는 걸 막다간 큰 코 다칠 거야. 아스는 곧 시골길을 달리게 됐어요. 그런데 또 화물차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칙칙폭폭 긴맘 내뿜지 말고 세게 좀 밀어봐. 노래하지 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노래를 못하게 되자 화물차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스를 골탕 먹이기로 작전을 짰죠. 우리 화물차를 미는 게 힘들게 최대한 버티자. 아스는 힘겹게 다리를 꺾었어요. 또 헉헉 하얀 김을 내뿜으며 물을 지났죠. 있는 힘을 다해서 언덕도 넘었고요. 이제 우리를 못 따라오게 마구 달리자. 야호! 하지만 그건 힘들었죠. 언덕 아래 건널목 앞에 덩이 서 있었거든요. 기관사가 아스를 멈추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으스러진 과일들이 사방으로 퍼졌죠. 아서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사고 기록은 어이없이 깨졌고요. 이게 왜 난리야?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도 화를 내시며 부르셨죠. 노래를 못하게 했더니 화물차들이 갑자기 내리막길에서 달아났어요. 제 잘못이에요, 사장님. 제가 화물차들이 노래하는 걸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지. 토마스, 아스를 도와서 빨리 여길 치워. 하비가 구조 기준기를 끌고 왔어요. 하비도 한정판을 보고는 기겁을 했죠. 토마스는 사고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끌어냈어요. 그날 저녁 아서가 몸에 진리겨 붙은 과일들을 씻어내고 있을 때 토마스가 장난? 다가왔어요. 거짓말로? 거짓말로 장난쳐서 미안해, 아서. 괜찮아. 사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 그래도 어쨌든 나 때문에 무사고 기록이 깨졌잖아. 다시 세우면 되지 뭐. 우리 부장처럼. 소도 섬에는 아름다운 곳이 아주 많았어요. 기관차들은 물방앗간을 좋아했죠. 잔잔한 운하도 좋아하고 호숫가의 성도 좋아했어요. 도비는 그 중에서도 풍차를 제일 좋아했어요. 풍차가 낡아서 밀가루를 많이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도비는 빙빙 돌아가는 풍차 날개도 방앗간 주인 아저씨도 좋아했죠. 도비 어서 와라. 토비, 어서 와라.
어느 날 토비는 토비는 밀가루를 시장에 운반하기 위해 풍차 방앗간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풍차 날개를 쳐다보면서 한눈을 팔다 사고를 내고 말았죠. 아이고 밀가루가 사방에 가만히 틀고 밀어붙인 크게 달아났어요. 밀가루를 못하면 진짜 방앗간을 갈아야 할 그게 큰 일이다. 정말 죄송해요. 다비가 화물차를 철통 위로 끌어올리려 토비는 소리 정말 방앗간을 다스리면 어떡하지? 방앗간 주인한테 미안하지만 빨리 돌아가야겠다. 폭풍이 올 것 같아. 토비는 그날 밤 토비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둥 번개 때문이 아니라 방앗간 주인 아저씨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엎친 데 덮친 대로 그날 밤 풍차가 완전히 맞았어요. 다음날 아침 토비는 풍차 방앗간에 가보기로 했어요. 폭풍 위에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가축 우리들도 망가져 있었죠. 근데 왜 날벼락이랑 방앗간에 도착한 토비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세상에 풍차가 망가졌잖아. 풍차를 수리하려면 목재를 사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구나. 아무래도 방앗간을 닫아야 할 것 같다. 토비는 어떻게 돕고 싶었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기관사가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비와 테렌스가 그걸 끌어내고 있었죠. 토비 조심해. 사장님이 충격을 말씀하셨어요. 폭풍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미안해. 나무를 빨리 치워야 할 텐데. 그때 토비가 끼어들었어요. 사장님, 풍차가 번개에 맞아 부러졌는데 이 나무를 깎아서 풍차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토비. 나무를 가져가렴. 토비는 나무를 싣고 풍차 방앗간으로 향했어요. 방앗간 주인 아저씨도 기뻐하셨죠. 이 나무면 튼튼한 풍차를 새로 만들 수 있을 거다. 토비는 풍차가 세워지는 걸 지켜봤어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새 풍차가 완성됐어요. 사장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주인 아저씨는 고마워하셨죠. 고맙다, 토비. 네가 우리 방앗간을 살렸어. 토비는 활짝 웃었어요. 풍차는 전보다 훨씬 많은 밀가루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토비가 실어갈 밀가루가 2배로 많아졌죠. 그래도 토비는 새 풍차가 좋기만 했어요. 자랑스럽게도 풍차 이름이 바로 토비의 풍차였거든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쌍둥이 형제 도널드와 더글러스는 소도섬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가끔 고향 생각에 울적해 하기도 했죠. 어느 날 사장님이 돌을 보드로 부르셨어요.
내일 칼란경의 성에서 큰 파티가 열리는데 파티에 필요한 장식품들을 담은 백파이프를 너희 둘이 성으로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비, 쌍둥이 형제에게 짐을 실어주어라. 네. 하비가 대답을 했어요. 쌍둥이의 마음은 설렜어요. 칼란경의 성이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하비가 짐을 다 실었어요. 도널드, 더글러스 어디 가니? 칼란경의 성에. 도널드가 대답했어요. 호숫가에 있는 성 말이야? 내가 안 가게 돼서 다행이다. 허시가 말했어요. 괴물이라도 나타날까봐 겁나냐? 정말 괴물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이 어딨냐?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칼란경의 성엔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도널드와 더글러스는 조금이라도 많은 식을 전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호숫가에 숨지 않고 있었어요. 더글러스, 성이 보인다. 그래, 도널드, 이제 거의 다 왔어.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철쭉에 나무가 쓰러져 있었어요. 도널드와 더글러스는 나무 앞에서 멈췄어요. 그때 우르릉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흙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차창차가 선로에서 튕겨나가고 돌은 꼼짝 못하게 됐어요. 저 뚝길로 가죠. 도널드 기관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글러스 기관사는 뚝길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쌍둥이는 걱정이 됐어요. 성에 도착하기 딱 틀린 것 같아. 기관사가 전화로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잘 어울리시는데요. 사장님은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걸치다가 쌍둥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도널드랑 더글러스가 호숫가에서 꼼짝을 못한다고. 알았네, 당장 하비를 보내지.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추워졌죠. 그런데 갑자기 안개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게 서서히 다가왔어요. 더글러스, 저게 뭐지? 글쎄, 괴물인가 봐. 맞아, 저건 분명히 괴물이야. 걱정 마, 얘들아. 하비야. 하비가 구조 기중기를 끌고 온 거였어요. 합이 잘았어. 도널드와 더글러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아침 무렵에야 철길이 다 정리됐어요. 도널드와 더글러스는 성을 향해 출발했죠. 일꾼들이 짐을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이어 칼란경의 성이 멋지게 꾸며지고 파티가 시작됐어요. 칼란경은 기뻐하셨죠. 훌륭한 쌍둥이 기관차를 주셨습니다. 예, 둘 다 일도 아주 잘합니다. 쌍둥이 형제는 어깨가 으쓱해졌죠. 작지만 용감한 기관차 레니는 소도섬에 사는 유난히 좋아했어요. 레니는 작지만 쓸모가 많은 기관차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사장님이 레니아를 찾아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레니아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산으로 자연학습을 하러 간다는데 데리고 가서 잘 안내해주고 오후 간식 시간 전에 돌아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레니아는 걱정이 됐어요. 그런 특별한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죠. 아이들과 선생님이 플랫폼에서 레니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스티. 러스티, 내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럼 레니야, 자신감을 가져. 너는 산을 잘 알잖아. 레니아는 아이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죠. 레니아의 기관사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나 유명한 곳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저긴 소도성이에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곳이죠. 하지만 레니아는 소도성이 특별하거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죠. 계곡의 경치가 참 아름답죠? 여기는 구름다리 위에요. 레니아는 기관사가 소개하는 곳들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되뇌었죠. 한편 러스티는 바위산에서 선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폭풍 후에 선로가 움푹 꺼져 있었거든요. 작업반장이 말했어요. 선로를 아예 막고 보수 공사를 해야겠군. 레니아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생각하느라 골치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일꾼들이 선로 연결을 바꿔놓는 걸 깜빡한 거예요. 레니아가 울퉁불퉁한 길로 들어섰죠. 아, 뭐야? 길을 막아놓고 수리하고 있잖아. 아이고, 바퀴 아파 죽겠네. 레니아가 소리쳤어요. 철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조심해, 레니야. 레니아는 급경사로 인해 점점 속도가 빨라졌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레니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산마루로 올라갔어요. 객차가 덜컹덜컹 뒤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아이들은 우우우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레니아는 힘들었지만 계속 달렸어요. 강 위에 다리를 건널 땐 너무 빨리 달려서 선생님 모자가 날아갈 뻔했어요. 폭포 아래도 거침없이 지나갔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은 눈을 가리셨어요. 마침내 역에 가까워졌어요. 레니아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사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간식 시간에 딱 맞게 돌아왔네. 아이들은 진짜 특별한 하루였다고 즐거워했어요. 사장님도 화를 내시기는커녕 기뻐하셨죠. 아이들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다니, 레니야, 넌 역시 대단한 기관차야.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레니아는 자신이 잘한다는 열등감을 완전히 버리게 됐어요.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맑은 날이었어요. 토마스와 버시가 구두에서 솔티를 돕고 있는데 솔티가 걱정스레 말했어요.
이봐 친구들, 지금은 막지만 곧 폭풍이 불어닥칠 거야. 이봐 친구들, 지금은 막지만 곧 폭풍이 불어닥칠 거야. 선장님, 곧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데요. 솔티는 친구들이 놀리는 걸 알고 기분이 상했어요. 사장님이 솔티를 찾아오셨어요. 솔티, 재련소에 가서 버거스를 데려와라. 버거스 기관사가 아직 길을 잘 몰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솔티는 부두에서 놀림을 받느니 재련소에 가게 된 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니, 솔티? 잘난 기관차들이 내 흉내를 내면서 놀리잖아. 나 간다. 에밀리는 토마스와 버시를 찾아 나섰어요. 이봐 친구, 곧 검은 먹구름이 밀려올 거야. 선장님,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것 같은데요. 에밀리가 돌을 나무랐어요.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놀리면 솔티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 모르니? 우린 그냥 재미로 그런 거야. 솔티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하지만 솔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토마스와 버시는 걱정이 됐죠. 한편 솔티는 버거스가 기다리는 재련소에 도착했어요. 시간을 딱 맞춰 왔구나. 버거스가 말했어요. 그래, 근데 그 폭풍우가 몰아닥칠 거야. 빨리 가야 돼. 솔티와 버거스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솔티가 말한 대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죠. 항해 중인 배들은 등대 불빛을 보고 바위에 부딪히는 걸 피했는데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큰일이다. 등대 불이 꺼졌어. 선장이 소리쳤어요. 거센 비바람을 뚫고 집으로 돌아가던 솔티와 버거스는 앞에서 누가 랜턴을 흔드는 걸 보고 멈췄어요. 등대치기가 돌을 세우는 거였죠. 발전기가 멈춰서 등대 불이 꺼졌어. 좀 도와다오. 솔티가 말했어요. 버거스의 플라이 휠로 발전기를 돌리면 될 거예요. 그래, 그럼 빨리 그렇게 좀 해줘. 버거스의 플라이 휠을 발전기 축에 묶는 동안 캄캄한 바다에서는 배가 바위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버거스는 있는 힘을 다했어요. 마침내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폭풍과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 위에 등대불이 환하게 비추게 됐죠.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 배는 등대불을 두고 방향을 바꿨어요. 솔티 덕에 배는 큰 사고를 면했어요. 버거스는 몸이 틀 때까지 발전기를 돌렸죠. 다음날 아침 부두로 돌아온 솔티와 버거스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맙다. 너희들이 우리 배를 구했어. 정말 잘했어. 사장님도 칭찬하셨어요. 솔티는 어깨가 으쓱해졌죠. 네 기분을 상하게 했던 거 미안해, 솔티. 네가 대단해 보여서 흉내를 냈던 거야. 됐어. 이제 그만하자. 솔티가 너그럽게 웃었어요. 그 후로 기관차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즐겁게 일했죠.
아선은 소도섬에 온 지 얼마 안 된 기관차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길을 익히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 마을을 발견했어요. 햇빛에 바닷 물결이 반짝이고 갈매기가 하늘을 나는 바닷가 마을이 아선은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기관차를 찾아오셨죠. 앞으로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을 실어 나르는 기관차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면 좋을지 정하러 왔다. 토마스와 버시는 딴청을 피웠어요. 다른 할 일이 많았거든요. 아선은 자신이 뽑히길 바랐죠. 토마스, 네가 생선을 나르도록 해라. 네. 대답을 했지만 토마스는 생선 비린내를 싫어했어요. 아선은 실망했죠. 사장님이 석탄 화물차를 끌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저녁 몸을 씻는 곳에서 토마스와 아서가 만났어요. 생선 비린내를 씻으러 왔니? 그래, 난 생선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어. 비록 토마스가 푸념을 했지만 아서는 바닷가 마을을 오가는 토마스가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토마스는 뿌려퉁한 얼굴로 바닷가 마을에 들어섰죠. 빨리빨리 실으세요. 전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짜증도 많지. 짭짜름하니 싱싱한 생선 냄새가 그렇게 싫으냐? 네, 싫어요. 토마스가 대답했어요. 토마스는 빨리 일을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선로 연결이 잘못돼 있어서 토마스가 화물차들과 떨어져 낡은 방파제 쪽으로 가게 됐지 뭐예요. 화물차들이 놀려댔죠. 물에 빠진 생쥐꼴 좀 봐라. 다행히 토마스도 다치진 않았고 화물차들도 선로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사고 연락을 받은 사장님이 시간표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아서가 근처에 있으니까 꼭 보내겠네. 더운 날씨 탓에 생선을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얼음들이 녹기 시작했어요. 빨리 생선을 나르지 않으면 다 상할 거야. 토마스는 걱정이 됐어요. 아서는 토마스가 물에 빠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토마스, 괜찮니?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생선이나 빨리 좀 배달해줘. 그럼 넌 구조 기관차를 기다리고 있거라. 아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부두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죠. 그 덕에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서는 정비소에 들러서 토마스를 만났어요. 아까 날 도와줘서 고마워, 아서. 고맙긴 내가 오히려 고마운 걸. 난 늘 그 일을 하고 싶었거든. 그럼 사장님께 말씀드려. 난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날 저녁 사장님이 기관차들을 찾아오셨어요. 토마스 대신 생선을 실어 나른 기관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싶은 기관차 없나? 저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토마스는 생선 비린내를 싫어하는데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 아서 네, 그럼 아서가 그 일을 하도록 해. 아서는 뛴 듯이 기뻤어요.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일찌감치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죠. 생선 비린내가 그득한 바닷가 마을은 아서가 생각하기에 소도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소도섬에 새로 공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기관차들은 신이 나서 일을 했죠. 예정대로 공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덩컨은 조바심 다짐했죠. 야 러스티, 제발 빨리빨리 좀 움직여. 스칼로이, 아직도 그러고 있냐? 나 벌써 일을 다 끝냈는데. 스카일로이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러스티를 만나자마자 덩큰 흉을 봤죠. 뭐 덩컨은 빠른 게 제일인 줄 알아 봐. 어찌나 재촉하는지 짜증나 죽겠어. 있어. 맞아, 빠른 것보단 안전한 게 우선인데. 덩큰이 김을 내뿜으면서 의기양양하게 역에 도착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일을 끝냈어요. 그래? 그럼 다른 일을 하나 더 시켜야겠구나. 여기서 조금만 가면 코끼리가 있는데 그걸 공원으로 실어가렴.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코끼리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덩큰은 코끼리가 조각품인 걸 보고 말했어요. 에이, 이런 거 나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죠. 이건 무거워서 차장차하고 같이 운반해야 돼. 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것도 끌어봤는데요, 뭐. 그럼 그냥 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덩큰은 차장차 없이 공원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지만 성질이 급한 덩큰은 조심성 없이 또 서둘렀죠. 코끼리상을 배달하는 것도 빨리 끝내야지. 그럼 모두들 내가 빠르다고 감탄하겠지. 덩큰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안 보일 정도로 정신없이 달렸죠. 기관사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우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덩큰은 겁이 났죠. 그렇게 빨리 달린 적이 없었거든요. 덩큰이 나는 듯 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견인차 한 대가 철길을 건너갔죠. 조심해. 기관사가 소리쳤어요. 천천히 달려. 러스트가 충고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덩컨이 소리쳤죠. 새 공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관사는 덩컨을 살려고 했죠. 하지만 코끼리상이 공중으로 날아오른 뒤였어요. 코끼리는 물속에 첨벙하고 코끼리는 연못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죠. 사장님이 달려오셔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조심 안 하고 일렀건만 왜 차장차를 연결하지도 않고 달리다 이런 사고를 내? 죄송합니다. 덩컨은 면목이 없어서 우물우물 대답했어요. 새 공원을 여는 날 수리를 끝내고 나온 덩컨은 코끼리상이 그대로 연못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들 코끼리가 연못에 있는 게 보기 좋대요. 사고로 저기 놀게 된 건데 아무튼 잘 됐어. 역시 덩컨은 사고 뭉치야. 기관차들이 놀렸어요. 덩컨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됐죠.
게